누나,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아저씨를 보면서 동해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희 아빠는 5년 전 일하러 가셨다가 사라졌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뉴스에 나온 소방청장 아저씨가 정말 아빠랑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얼굴과 너무 닮았어요. 정말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일 수 있을까요? 아니, 정말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 담은 마음이 찾아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혜입니다. 10살이에요. 동생 동해와 함께 해운대 근처 폐고물상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아빠는 5년 전에 산에서 일하다가 사라지셨어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누나, 배고파? 동해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벌써 오후 3시인데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복자 이모가 밥 주신다고 했어. 윤복자 이모는 고물상 앞 반찬가게 주인이에요. 엄마가 없는 저희를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세요. 저희는 고물상 한쪽에 만든 작은 방에서 살고 있어요. 겨울이라 춥지만 그래도 지낼 만해요. 이모가 가끔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다혜야, 동해야, 밥 먹어라. 이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들고 오셨어요.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하루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모네 가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방청장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이재성 청장은 뉴스 화면에 정장을 입은 아저씨가 나왔어요. 카메라를 향해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저 아저씨. 동해도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누나,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많이 닮은 것 같다. 그치? 동해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보여주신 아빠 사진과 너무 닮았어요. 설마.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었지만 청장 같은 높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닮은 사람이겠죠.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아빠 사진을 꺼내봤어요. 사진 속 아빠는 소방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어제 뉴스에서 본 그 아저씨가 자꾸 생각났어요. 동해는 벌써 잊은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정말로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복자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이모, 우리 아빠 어떻게 생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키도 크고 잘생겼지. 너희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이모가 말씀하시는 아빠 모습이랑 어제 본 그 아저씨랑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산에서 없어지셨는데 그 아저씨는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대단한 분 같았어요. 점심때 이모가 밥을 갖다 주러 오셨어요. 오늘은 김치찌개랑 계란 후라이도 있었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고물상 앞이 시끄러워졌어요. 큰 검은색 차가 서더니 양복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이 내렸어요. 제가 살던 고물상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뭔가 적고 있었어요. 동해야, 조용히 해.
동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얼른 붙잡았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복자 이모가 앞치마를 두르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이모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여기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곧 철거 들어갑니다. 양복 아저씨가 차갑게 말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철거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모가 들어오셨을 때 얼굴이 하얘져 있었어요. 평소에 밝으셨던 이모가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이모,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모가 뭐든 해볼게. 하지만 이모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동해랑 둘이 있을 때 동해가 물어봤어요. 누나, 우리 진짜 여기서 쫓겨나는 거야?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 동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이곳이 우리 집이었는데 여기마저 없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밤 동해가 잠든 후에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어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 어려서 막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하고요. 창문 밖을 보니 까만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라고 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별님한테 빌었어요. 아빠, 빨리 와주세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엄마 사진이랑 아빠 사진을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서웠지만 아빠가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덜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무서운 아저씨들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고물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저랑 동해는 방 안에 숨어서 밖을 내다봤어요. 누나, 저 사람들 왜 자꾸 와? 동해가 무서워하며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몰라.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서운 아저씨들 뒤에 소방복 입은 다른 아저씨가 따라왔거든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아저씨였어요. 소방청장이라고 했던 그분이요. 저 사람. 제가 중얼거리자 동해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누나 맞아. 텔레비전에서 본 그 아저씨야. 그 아저씨는 고물상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요. 복자 이모가 반찬 가게에서 나오셔서 그 아저씨를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는 거예요. 재성아?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아저씨도 이모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소방청장 이재성입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아, 닮은 사람이구나. 이모가 아쉬운 얼굴로 돌아서셨어요. 그 아저씨는 계속 고물상 주변을 걸어 다녔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있는 창문 쪽을 봤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아저씨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니? 이다혜예요. 다혜. 예쁜 이름이구나. 여기서 살고 있니? 네. 동생이랑 둘이요. 그때 동해도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아저씨가 동해를 보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5년 전에 산에서 없어지셨어요. 제가 말하자 그 아저씨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무서운 양복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청장님,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아, 네. 그 아저씨는 저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울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차에 타고 가면서도 계속 저희 쪽을 돌아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아저씨 생각을 했어요. 왜 저를 그렇게 슬프게 보셨을까요? 그리고 왜 복자 이모는 그분을 아는 것 같았을까요?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10살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큰 트럭들이 왔어요. 고물상 앞에 줄지어 서더니 아저씨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모두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 있던 뚱뚱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박기문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동해는 깜짝 놀라서 복자 이모한테 뛰어갔어요. 이모, 저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자 이모가 앞치마를 털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여기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박기문이라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웃는 게 무서웠어요. 아줌마, 일주일 안에 나가셔야 해요. 여기 곧 부술 거거든요. 일주일이요? 그래도 애들한테는 너무 짧잖아요. 아줌마,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애들 봐주다가 언제 끝내요? 박기문 아저씨가 저희를 보더니 웃었어요. 얘들아, 빨리 다른 곳 구해라. 일주일 후에는 여기 없어진다. 동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누나니까요. 복자 이모가 박기문 아저씨를 자세히 쳐다보셨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기문아,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애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거야? 다른 집들은 다 한 달씩 시간 줬잖아. 박기문 아저씨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냥 일정이 바빠서요. 아니야, 뭔가 이상해. 너 예전부터 이 동네 일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복자 이모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셨어요. 혹시 이 애들 아빠 재성이 얘기 때문이야? 박기문 아저씨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요? 이 애들 아빠 말이야. 5년 전에 산에서 사고 났을 때 너도 그 근처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이 애들이 신경 쓰이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박기문 아저씨가 화를 냈어요. 아줌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작업 아저씨들이 고물상 주변을 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는 다 가버렸어요. 저는 동해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 후면 우리 집이 없어질 거예요. 그날은 정말 무서운 하루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와서 엄마가 남겨주신 아빠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며칠 전에 본 그 아저씨 얼굴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아빠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많이 닮았어요. 동해야, 일어나. 잠든 동해를 깨웠어요. 누나, 왜? 아빠 사진 좀 다시 봐. 며칠 전에 온 그 아저씨랑 진짜 똑같지 않아? 동해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누나. 완전히 똑같아. 저희는 사진을 들고 복자 이모한테 갔어요. 이모, 이것 좀 봐주세요. 며칠 전에 온 그 아저씨랑 우리 아빠랑 똑같지 않아요? 이모가 사진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진짜 똑같네. 이모, 혹시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일까요? 이모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다혜야,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못 알아보시더라. 혹시 기억을 잃으신 건 아닐까?
이모가 한 번 더 물어볼게. 다음 날 복자 이모가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잠깐 만나자고 하셨대요. 다혜야, 동혜야. 이모랑 같이 가자. 정말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응, 너희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 아빠라면 어떡하죠? 하지만 아니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방청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아저씨가 나와 계셨어요. 소방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아저씨 앞으로 갔어요. 동해도 제 뒤를 따라왔어요. 아저씨, 그분이 저를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안녕, 다혜야. 무슨 일이니? 저는 주머니에서 아빠 사진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아저씨, 이 사진 좀 봐주세요. 그 아저씨가 사진을 받아보셨어요. 그 순간 얼굴이 이상해지셨어요. 사진을 보는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제가 묻자 그 아저씨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사진을 꼭 잡고 한참 쳐다보고 계셨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그러더니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본인도 왜 우시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 아저씨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희랑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슬펐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동해가 울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 아저씨가 한참 고민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를 보면 가슴이 아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아빠가 맞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기억이 잘 안 나거든. 하지만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 복자 이모가 다가오셨어요. 재성아, 천천히 기억해봐. 이 애들이 너 딸이랑 아들이야. 그때 아빠가 저희를 다시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정말 내 아이들일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확실하지 않아도 그 아저씨가 우리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았어요. 복자 이모도 울고 계셨어요. 재성아, 정말 너였구나. 복자 누나, 고마워요. 우리 애들 돌봐주셔서. 아빠가 이모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 아저씨가 저희를 보며 슬퍼하셨는지, 왜 자꾸 우리 동네에 오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빠는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와 만나신 거예요. 아빠 어디가 계셨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기억을 잃어서 찾지 못했어. 아빠가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났거든요.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을 부수려는 나쁜 아저씨들 말이에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빠와 다시 만난 그날 밤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동해랑 함께 고물상에서 자고 있었어요. 아빠는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어요. 눈을 떠보니 고물상 한쪽에서 불이 나고 있었어요. 동해야, 일어나. 불이야. 동해를 흔들어 깨웠어요. 동해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연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누나, 무서워. 괜찮아. 우리 같이 나가자. 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불길이 막고 있었어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복자 이모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이모, 도와주세요. 불이야.
이모가 깜짝 놀라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하셨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오기도 전에 불길이 더 커졌어요. 저희는 고물상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소방차였어요. 소방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빠였어요. 아빠가 저희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아빠는 주저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소방복을 입고 저희를 찾고 계셨어요. 다혜야, 동혜야. 어디 있니? 아빠, 여기 있어요. 아빠가 저희를 발견하고 불길을 뚫고 저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 고물상이 다 타고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집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 박기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멀리서 불타는 고물상을 보고 있었어요. 복자 이모가 그를 봤어요. 기문아, 너 뭐하고 있는 거야? 박기문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니 도망가려고 했어요. 아빠가 그를 붙잡으셨어요. 왜 도망가려고 하지?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 불 당신이 낸 거 아니에요? 박기문 아저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박기문을 데려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정말 그 박기문 아저씨가 불을 냈다고 해요. 아빠가 저희를 꼭 안아주셨어요. 이제 괜찮다.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저희는 아빠 집에서 잤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빠와 함께 자는 거였어요. 아빠, 우리 이제 헤어지지 않을 거죠? 그럼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저희 집은 없어졌지만 가장 소중한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박기문 아저씨가 잡히고 며칠 뒤 아빠가 저희를 데리고 큰 건물에 갔어요. 다혜야, 동혜야.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소방청이라는 곳이었어요. 정말 크고 멋있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는 많은 기자,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도 많이 있었고요.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와 있어요?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그래. 아빠가 제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나가셨어요. 동해와 복자 이모도 함께 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옆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빠가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안녕하세요. 소방청장 이재성입니다. 기자 아저씨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어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산악 구조 작업 중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누구인지 어떤 가족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 기적처럼 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빠가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제 딸, 아들입니다. 늦었지만 아버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기자들이 더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아빠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동해도 다른 쪽에서 아빠 팔을 안았어요. 5년 동안 제 아이들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서로를 지키며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빠가 저희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 아이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이모도 우시고 계셨어요. 기자 아저씨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그동안 살고 계셨던 집이었어요. 따뜻하고 예뻤어요. 저녁에 아빠가 밥을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함께 먹는 밥이었어요. 아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동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슬픈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아빠가 저희에게 책을 읽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혜야, 동혜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함께 있으면 돼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행복한 날들이 시작된 거예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에